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공지석 딸 꽃본 것이 날 좀 보소. 네, 그런데요. 김 후보가 이후 연설에서 다소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아서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세종시에 중앙부처가 있습니다. 농림부, 국방부, 국토부 모든 것이 세종시에 가 있는데 이 권한을 우리 경상남도 그리고 밀양시로 과감하게 이전하는 지방 이전을 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 예, 세종시를 이전하겠다는 게 아니고 세종시에 있는 정부 부처가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밀양에서 초중고를 나온 학생을 우선적으로 좋은 의과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의과대학이요? 또 이 대학 입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김문수 후보 캠프 쪽에 좀 더 설명을 들어봤습니까? 네,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발언만으로는 밀양 학생만 우대하겠다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서 네. 직접 한번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존에 있는 의대 지역 인재 특별 전형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해서 무너져가는 균형 의료를 복원하겠다는 취지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매 선거 때마다 지역 맞춤형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지역 유권자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현장으로 가볼까요? 네, 두 번째 현장은 부산입니다. EOD. 네. 이재명 후보가 오늘 부산에 있었는데요. 후보 주변에 그동안 못 보던 차량이 나타났습니다. 주차장에 경찰 특공대와 폭발물 처리반, 아까 표현한 영어로 EOD 버스가 포착된 겁니다. 이 후보를 향한 테러 우려가 끊이지 않으면서 민주당은 경호원과 방탄 장비를 늘리고 있는데요. 폭발물 탐지견이 유세 전후 행사장에서 포착된 적은 있지만 이 EOD 버스는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미 드론 테러에도 대비하기 위한 재민건도 배치되어 있는데 경찰청은 저격총 조준경을 찾아내는 장비를 투입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경호 수준이 굉장히 올라갔는데 오늘 또 이재명 후보가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다고요? 네, 이 후보가 오늘 이순신 장군이 전사했던 노량해전을 언급했는데요. 이순신도 모함으로 죽을 뻔했다며 자신은 정치적으로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으려고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닐까. 민주당, 야당 다 없애버리겠다. 이재명 없애버리겠다. 이러면 이게 정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통령 후보는 자기가 총각이라고 잘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어떤 여명을 관계를 가지더라고요. 검사 사칭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이 후보의 검사 사칭 논란 등을 저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은 거짓말 자체를 못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생긴 게 벌써 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제가 워낙 뼈대 있는 집안이다 보니 뼈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던 어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다 미리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하는 발언입니까? 네, 그래서 김 후보 캠프 측에 물어봤습니다. 이 김 후보가 평소에도 어떻게 이 후보는 저렇게 거짓말을 하냐, 마인드 세팅이 궁금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언은 대본이 아니고 소신이라는 겁니다. 소신이요? 근데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말을 이어가다가 어제 벌써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직접 들어보시죠. 여기 벤지너는 미스 가락시장 이렇게 뽑았어요. 그 홍보대사로 우리 가락시장 홍보대사님 임명장 하나. 네,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춘향전 발언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이런 발언 당내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JTBC에 말로 가해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면서 성별이 장점이라는 취지로 언급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죠. 두 번째 현장은 어디입니까? 네, 이번엔 이재명 후보로 가보겠습니다. 이 후보도 대구를 들렸죠. 중국어와 유사 일본어인 셰셰와 감사합니다를
쎄쎄했습니다. 중국에도 쎄쎄하고 대만에도 쎄쎄하고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제가 일본 대사한테도 쎄쎄 하려고 하다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잘못됐습니까? 예, 지난 총선에서 왜 중국에 집적거리냐는 중국에도 대만에도 최씨하면 된다는 발언으로 굴종 해결하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의 발언을 이 대표가 다시 언급하면서 정면 돌파한 겁니다. 이것도 미리 준비하지 않은 즉흥적인 발언이었습니까? 네, 화제가 될 걸 예감했는지 이 후보가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캠프에서 그 연설 좀 짧게 하라고 뭔 말이 그래 맞냐고 자꾸 경고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지 않습니까? 네, 이 후보 측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쉽게 설명한 것이라며 선대위에서 써준 발언이 아니고 이 후보가 즉흥적으로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도림역인데요. 선거운동 기간 처음으로 지하철역 출근 인사에 나섰습니다. 자, 김용태 비대위원장 만나서 역사로 들어오는 모습인데 막상 왔더니 인사를 받아줄 시민은 안 보이고 김 후보 혼자 주변을 살펴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침이면 출근하는 시민들이 많았을 텐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요. 네.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조금 더 멀리서 찍은 영상인데 일단 김 후보가 개찰구 바로 앞에 자리를 잡았죠. 주변에 있는 건 시민들이 아니라 취재진, 유튜버, 지지자들입니다. 이 포토라인이 설정이 안 된 사이에 갑자기 몰려들면서 김 후보가 잠깐이지만 고립이 된 모습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어디 갔느냐? 정작 시민들은 김 후보를 피해서 빙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다행히 잠시 뒤에 공간이 정리가 되면서 김 후보가 출근 인사를 건넬 수 있는 상황은 마련이 됐습니다. 이 모습은 영상으로 잠시 보시죠. 그 언론에 노출되는 거 괜찮아요? 네, 오늘 출근 인사는 김 후보가 조금 늦게 도착하면서 약 20분 만에 짧게 끝났는데요. 김 후보 선대위 아직 준비가 체계적이진 못한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현장은 어딘가요? 네, 이재명 후보 따라서 경남 하동 화개장터로 가보겠습니다. 네. 화개장터 비석 앞에 선 이 후보 노래 한 소절 부르겠다고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이 노래 일부를 해보도록 정말 영광입니다. 네. 화개장터 딱 정말 일부네요. 일부. 네네. 네, 이 후보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화개장터 노래를 부른 날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영남 지역구지만 계엄 반대, 탄핵 찬성 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탓에 국민의힘 지도부와는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재명 후보 곧바로 입당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네, 마지막 현장도 바로 가볼까요? 네, 마지막 현장은 오늘의 대선 현장에서 다루기가 쉽지 않았던 현장입니다. 네. 주로 낮에 유세 일정을 잡는 김문수, 이재명 후보와는 달리 이준석 후보는 대체로 저녁 7시를 넘어서 유세차에 오릅니다. 첫날 유세 현장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의 과제를 남을 통해서 실현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여기 광장에 모인 오렌지색 물결로 대한민국을 바꿔야 합니다. 서울 청계광장, 대구 동성로, 그리고 부산 서면. 오늘은 건대 입구에서 도보 유세를 하는데 조금 뒤부터 시작합니다. 그동안 시간상 뉴스에 담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밤에만 유세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궁금해서 캠프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낮에 유세를 하려면 당원이나 지지자들을 많이 끌어모아야 하는데 당의 규모가 작아서 그럴 여력이 없다는 조금은 솔직한 설명입니다. 대신 유동 인구가 많아지는 저녁 시간대 번화가에서 시민들이 이 후보 연설을 듣고 자연스럽게 발길을 멈추는 걸 노리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 좀 효과가 있습니까? 네, 제가 어제 그제 이 후보의 부산, 대구 유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 모습도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여기 있는 분들은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동원해가지고 온 분들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시작할 땐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았는데 점차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늘어나긴 했습니다.